6번, 보기에서 스포츠 상업화에 따른 변화를 모두 고른 것은 모두의 밑줄 쳐주시고요. 6번 같은 문제를 풀 때도요. 실제 시험에서는 동그라미 1, 2, 3, 4번을 보시면서 어떻게 보기가 구성되어 있는지 보시고 보기에서 확실하게 맞는 건 동그라미, 확실하게 아닌 거는 지워나가시면서 정답을 빠르게 찾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6번을 보시면 스포츠 상업화에 따른 변화를 모두 고르는 건데요. 스포츠의 상업화에 따른 가장 대표적인 변화로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은 수업 시간에 강조드렸듯이 아마추어리즘이 약화되고 프로페셔널리즘을 추구한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바탕으로 보기의 내용을 보시면요. 아마추어리즘이 약화되는데요. 리을에서는 지금 아마추어리즘이 강조된다고 되어 있죠. 그럼 명확하게 리을은 틀린 보기가 되는 거고요. 리을이 명확하게 틀린 보기인 걸 아시는 분들은 동그라미 3번과 동그라미 4번을 지우시면 되고요. 그리고 프로페셔널리즘을 추구하는 것도 대표적인 변화이다 보니까 기억은 맞는 보기로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리을을 모르셨던 분이라고 하더라도 기억이 명확하게 맞는 표현이다 보니까 3, 4번을 지우고 기억이 들어가 있는 1, 2번 중에 답을 고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 2번을 비교해 봤을 때도요. 디귿과 비읍이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에 모두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디귿과 비읍은 무조건 맞는 표현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은 니은과 미음을 확인해서 1, 2번 중에 바로 정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니은과 미음을 보면요. 심미적 가치를 경시한다. 심미적 가치를 경시하는 건가? 헷갈리실 수 있어요. 영웅적 경향 중심으로 변화하는 건 맞지만 사실 심미적 가치를 경시하는 건 아닌데요. 만약에 이 부분이 헷갈린다고 하시면 미음을 보시면 됩니다. 스포츠 조직이 세계화된다. 이건 맞는 표현이죠. 스포츠 상업화에 따라서 스포츠 조직의 관료화 및 세계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미음이 맞는 표현이고요. 기억과 미음이 맞는 표현이라는 것만 명확하게 찾으셔도 바로 동그라미 2번이라는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최대한 빠르게 정답을 찾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6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보기를 하나씩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상업화에 따른 변화의 대표적인 부분이 아마추어리즘이 약화되고 프로페셔널리즘이 추구되는 거라는 건 수업 시간에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니은을 보시면요. 영웅적 경향 중심으로 변화하는 건 맞지만 심미적 가치를 경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니은은 틀린 표현이고요. 스포츠 상업화로 인해 직업 선수가 등장하는 건 맞는 표현이고요. 아마추어리즘은 강조되는 게 아니라 약화되고요. 스포츠 조직은 세계화되고 광고를 위해서 경기 시간을 조정하면서 농구의 경우 전후반전에서 쿼터제로 변화한 것도 대표적인 예시였습니다. 스포츠 상업화에 따른 변화로 맞는 표현은 기억, 디귿, 미음, 비읍입니다. 표시하고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스포츠의 상업화로 인한 변화도 매년 빈출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5번 문제와 6번 문제는 모두 스포츠 사회학 3단원, 스포츠와 경제, 여기에 관련된 내용에서 기출된 문제인데요. 5번에서는 프로스포츠가 아마추어 스포츠를 활성화시켰다고 하고 6번에서는 스포츠의 상업화에 따라서 아마추어리즘이 약화되었다고 했는데요. 이 표현이 왠지 상반된 표현으로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모두 설명드렸던 내용인데요. 스포츠가 상업화된다는 거는 스포츠를 통해서 이윤을 추구하게 된다는 부분이죠. 그런데 아마추어리즘이라고 하는 건 물질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스포츠 참여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스포츠가 상업화됨에 따라 아마추어리즘은 약화되고 프로페셔널리즘을 추구하게 되는 거고요. 프로스포츠가 등장하면서 스포츠를 직업으로 하는 직업적 선수와 구단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프로스포츠가 아마추어 선수에게 강력한 동기가 되어줍니다. 아마추어 선수나 아마추어 스포츠 종목 또한 프로스포츠가 되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마추어 스포츠는 활성화되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스포츠의 상업화에 따른 변화에서의 아마추어리즘의 약화와 프로스포츠의 순기능에서의 아마추어 스포츠의 활성화를 잘 구분해서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7번 보기에서 투민의 스포츠 계층 형성 과정의 서열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스포츠 계층의 형성 과정에 밑줄을 쳐주세요. 스포츠 계층의 형성 과정은 스포츠 사회학에서 6단원 스포츠와 사회 계급, 계층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스포츠 계층의 형성 과정도 매년 빈출되는데요. 스포츠 계층의 형성 과정의 순서를 보면 1단계 지위의 분화, 2단계 지위의 서열화, 3단계 지위의 평가, 4단계 보수부여 단계로 되어 있었고요. 각각의 단계의 이름을 아는 게 첫 번째, 그리고 각각의 단계에 대한 설명을 매칭하는 게 두 번째고요. 지금 나온 거는 서열화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서열화와 관련된 거는 지위의 서열화로서 2단계에 관련된 거고요. 지위의 서열화 2단계는 개인적 특성, 숙련된 기능이나 능력, 역할의 사회적 기능에 따라서 서열화가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적재적소의 인재를 배치하기 위해서 서열화하는 단계였습니다. 자, 2단계 지위의 서열화 단계는 개인적 특성, 숙련된 기능이나 능력, 역할의 사회적 기능에 따라 서열화가 이루어진다고 했고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특정 선수를 선망의 대상으로 생각하거나 팬으로서 특정 선수를 좋아한다. 이거는 개인적 호감에 해당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위의 평가에 해당하는 기준입니다. 기억은 서열화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서 틀린 보기이고요. 기억이 서열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찾으신 분들은 기억을 바로 보기에서 제거하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1, 2, 3번에는 기억이 들어있기 때문에 바로 제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실제 시험 때 기억이 헷갈리셨던 분들은 세모 표시를 하고 니은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니은, 스포츠팀 구성원으로 자신의 능력이 팀의 승리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야 한다. 이건 서열화의 기준 중에 역할의 사회적 기능에 해당합니다. 그러다 보니 니은은 맞는 보기고요. 디귿, 뛰어난 운동신경과 능력뿐만 아니라 탁월한 개인적 특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여기서는 개인적 특성에 밑줄 쳐주시면 되고요. 서열화의 기준 중 첫 번째, 개인적 특성에 해당합니다. 맞는 보기고요. 리을, 특정 스포츠 영역에서 요구되는 운동기술이 특출한 기량을 발휘해야 한다. 이거는 지위의 서열화 기준 중에 숙련된 기능이나 능력에 해당합니다. 서열화에 대한 문제도 자주 출제되지만 조금 더 깊이 있게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년 문제의 난이도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꼼꼼하게 잘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포츠 계층의 형성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책 본문에서 꼼꼼하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8번, 로이와 레오나르드가 제시한 사회이동 기제로서 스포츠 역할의 근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스포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스포츠를 통해서 사회적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유명한 스포츠 선수들을 통해서 스포츠가 계층이동의 수단이라는 부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이동의 기제로서 스포츠의 역할의 근거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프로스포츠 선수들은 다양한 형태의 후원 및 광고 출연의 기회가 있다. 맞는 표현입니다. 조직적인 스포츠에 참가는 다양한 형태의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요. 기업으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거나 광고 출연의 기회가 있습니다. 맞는 표현이고요. 동그라미 2번, 조직적인 스포츠 참가는 직간접적으로 교육적 성취도를 향상시킨다. 맞는 표현입니다. 조직적인 스포츠 참가는 교육적인 성취도를 향상시켜줍니다. 운동선수들이 대회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 학교 진학의 기회가 있기도 하고요. 프로스포츠 팀으로 입단을 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그라미 2번도 맞는 표현이고요. 3번, 스포츠의 참가 기회 및 결과는 공정하기 때문에 상승 이동에 기여한다. 스포츠의 참가 기회 및 결과가 공정한 건 맞지만 이 부분이 상승 이동에 기여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이 사회이동의 기제로서의 스포츠와는 관련성이 없습니다. 틀린 보기는 3번이고요.
4번 사회생활을 하는데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태도 및 행동 양식을 학습한다. 맞는 표현입니다. 스포츠 참가는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태도 및 행동 양식을 학습시켜 사회적 상승 이동을 촉진시켜줍니다. 스포츠에서 배웠던 협동심이나 리더십과 같은 부분이 스포츠 외의 부분에서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8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9번 스포츠 미디어 이론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문화규범 이론입니다. 문화적 차이에 의해 한 미디어와 쿨 미디어로 나누어진다. 한 미디어의 밑줄, 쿨 미디어의 밑줄 쳐주세요. 한 미디어와 쿨 미디어도 빈출되는 내용이라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거는 맥루한의 매체 이론, 맥루한의 미디어 이론에 해당합니다. 그러다 보니 문화규범 이론이 아니죠. 정답은 바로 1번입니다. 9번은 한 미디어와 쿨 미디어만 잘 알고 계셨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문화규범 이론은 대중매체가 현존하는 사상이나 가치를 선택적으로 제시하며 강조한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설명과 맞지 않는 것으로 정답은 동그라미 1번입니다. 동그라미 2번 사회범주 이론입니다. 미디어의 영향력은 성, 연령, 계층 등에 따라 다르게 반영된다. 맞는 표현입니다. 사회범주 이론은 미디어의 영향력과 스포츠의 소비 형태는 연령, 성, 사회 계층, 교육 수준, 결혼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동그라미 3번 개인차 이론입니다. 대중들은 능동적 수용자로서 심리적 욕구를 만족하기 위해 매스미디어를 활용한다. 맞는 내용입니다. 개인차 이론은 대중매체가 관람자의 흥미를 끄는 이미지를 제공하고 개인이 독특한 심리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대중매체를 이용한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동그라미 4번 사회관계 이론입니다. 미디어를 통한 개인의 스포츠 소비 형태는 중요 타자의 가치와 소비 행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맞는 설명입니다. 사회관계 이론은 개개인이 원하는 정보를 선택하고 해석할 때는 주변 사람의 영향이 크고 개인의 대중매체에 대한 접촉 양식은 중요 타자와의 사회관계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2, 3, 4번은 맞는 내용으로 잘 챙겨보시면 되고요. 9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10번 보기에 기억 리을에 해당하는 머튼의 아노미 이론에서 제시한 일탈 행동 유형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머튼의 아노미 이론도 굉장히 중요하고 빈출되는 이론이죠. 8단원 스포츠와 일탈에서 나오는 이론이고요. 머튼의 아노미 이론은 스포츠에서 일탈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과 과정을 잘 설명해주는 이론입니다. 아노미는 무규범 상태로 목표와 수단의 괴리로 발생한다고 보았는데요. 이러한 목표와 수단의 불일치에 의해 발생하는 갈등을 개인이 해소하는 방법으로 동조주의, 혁신주의, 의례주의, 도피주의, 반란주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벤 존슨은 불법 약물 복용으로 올림픽 금메달을 박탈당했다. 불법 약물 복용에 밑줄 쳐주세요. 불법 약물을 복용한 건 스포츠에서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겁니다. 목표는 수용하고 수단은 거부한 것으로서 혁신주의에 해당합니다. 혁신주의인 거를 쉽게 고르신 분들은 동그라미 1, 2, 3, 4번 보기에서 기억을 먼저 보시고 혁신주의에 동그라미를 쳐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동그라미 2번, 4번을 바로 지우시고요. 동그라미 1번, 3번을 비교해 봤을 때 디귿은 도피주의로 똑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니은과 리을만 보시면 됩니다. 니은을 보시면 승리에 대한 집념보다는 규칙을 지키며 최선을 다해 경기에 참여한다. 승리에 대한 집념이 없다는 건 목표는 거부하는 거고요. 규칙을 지키며 최선을 다해 경기에 참여하는 거는 수단을 수용하는 부분입니다. 스포츠에서 승패보다는 규칙을 지키며 참가하는 데 가치를 두는 것으로서 의례주의입니다. 니은은 의례주의다 보니까 정답은 바로 동그라미 3번입니다. 실제 시험 때는 이렇게 문제를 빠르게 풀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나머지도 하나씩 보겠습니다. 디귿을 보겠습니다. 스스로 실력의 한계를 느끼고 운동부에서 탈퇴한다. 운동부에서 탈퇴를 한 거는 목표와 수단을 모두 거부한 거죠. 은둔형으로서 스포츠 참가를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것으로 도피주의에 해당합니다. 디귿은 도피주의고요. 리을, 학생 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학력제를 도입하였다. 최저학력제 도입에 밑줄 쳐주시면 되고요.
새로운 목표와 수단을 제시한 부분으로서 기존의 스포츠를 거부하고 새로운 형태를 제시하고 개발한 부분이다 보니까 반란, 반역주의에 해당합니다. 정답은 동그라미 3번으로 쉬운 문제였습니다.